2차 부등식에서는 한 가지 약속을 꼭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모든 부등식을 2차 함수로 분석을 할 겁니다. 2차 부등식은 모든 문제를 2차 함수로 분석을 할 거야. 솔직히 뭐 모든 문제는 아니겠지만 거의 90% 이상을 함수로 분석을 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요.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뭐 중학교 때처럼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서 그릴 수는 없으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면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오죠? 그럼 제일 먼저 항상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공식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 f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찾아내야겠죠. 언제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 절편을 찾을 수 있다면 절편을 찾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절편에는 두 가지가 있죠. y절편과 x절편. 자, y절편은 쉽죠. 그냥 x에 00 넣으면 되니까 y는 c. 그래서 이 c가 y절편이죠. 곧 이 c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우리가 뭐 조금이나마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니까. x절편은 y에 0 넣어서 결국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 2차 방정식이죠. 결국 x절편은 뭐랑 같다 했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절편이 된다 했어요. 이미 이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성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거죠. x절편까지는 솔직히 찾으면 좋지만 굳이 안 찾아도 돼요.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 뭐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부등식 풀 때는 반드시 찾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번째인데 좀 순서가 바뀌긴 했네요. 이 차항이 A의 부호를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위로 불러.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 모든 2차 함수를 그릴 거고 그걸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2차 분을 푸는데 2차 함수를 분석했고, 그럼 두 번째, 이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요거에 이해를 해야 돼요.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더 이상 이거는 이제 크다가 아니에요. 함수로 읽을 때는, 이걸 식으로 읽을 때는 크다, 작다가 맞지만 이걸 함수로 분석을 할 때는 크다, 작다가 아니라, 만약에 fx가 0, 크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읽는 거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0, 곧 x축이죠. y는 0이 x축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함수를, 이제 이 부등식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다를 진짜로 읽는 방법은 뭐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fx가 0보다 작다. 이건 어떻게 읽냐? y는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읽어줘야겠죠? 만약 여기 등호가 들어가주면 어떻게 읽습니까? 여거에다가 또는 이 등호라는 것은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x축과 만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거랑 등호가 없는 거의 또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부등호의 방향을 보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읽냐면 다음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라는 거야.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자, 2차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네,
일부러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내가 천재여서 바로 찾은 게 아니라 는영에서 13해서 바로 찾았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있냐? X축, 이게 X축이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데를 봐라. 그럼 어디가 아래에 있습니까? 여기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라고 3 사이.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여기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색칠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 뚫어져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만나는 것까지 인정해라. 그러니까 만나는 것까지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 계속 저번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일단은 이걸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두 근을 구해라. 그럼 그 두 근이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될 것이다.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그린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라 했잖아. 그 이유가 함수를 딱 그려보면 0보다 작을 때 이 아래쪽을 읽으면 무조건 사이로 읽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말했던 거야. 0보다 작으면 사이값. 그럼 0보다 크면 왜 양끝값이냐? 0보다 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1보다 작은 부분과 3보다 큰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양끝값이라 말했던 거고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라 말했던 거야. 아래로 볼록에서 만나서 알파, 베타가 있다면 0보다 작으면 사이, 0보다 크면 양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함수가 위로 볼록이면 또 말이 사정이 달라져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0보다 큰데 X축보다 위를 물어봤을 때가 사이가 되는 거고 X축보다 아래를 물어봤을 때가 양끝이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뭘 약속을 하냐?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이 2차 함수 쪽을 최고차항을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서 아래로 볼록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문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음수인데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마이너스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라고 해서 위로 볼록으로 그리지 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서 아래로 볼록만 그리면 한 가지 상황만 만들어내면 우리가 외웠던 거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면 양끝값 그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0보다 크면 위에 있고 0보다 작으면 아래에 있다를 읽을 줄 알아야 그래프로 나왔을 때 만약에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거 바꿀 수가 있어. 근데 그래프로 나오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0보다 크면 위에 있다, 0보다 작으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겠죠. 이게 완벽하게 읽어져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꼭 X축의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도 그래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y는 fx가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y는 gx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림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fx가 y는 gx보다 위에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다른 색으로 색칠해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y는 gx보다 fx가 위에 있죠. 말 그대로 그래프보다 위에. 그러니까 이 부분 읽어주면 돼. 그럼 이 부분이 뭐야? 딱 봤을 때 알파보다 작을 때와 베타보다 큰 부분에서 이 fx가 gx보다 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놈의 해를 읽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지면 이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놈을 크다 작다가 아니라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런 식으로 읽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만 한다면
이 2차 부등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만 읽어만 낼 수만 있다면. 근데 이렇게 읽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 많이 어렵다 하고, 특히나 이 2차 부등식은 진짜로 연계가 많이 돼요. 수원수투 미적분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2차 방정식도 연계가 많이 되지만 2차 부등식 또한 진짜로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놓지 않으면 수원에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수투할 때도 또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런 반복적인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죠. 정확하게. 딱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냥 2차 부등식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로 분석을 해야지.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이나 절편이나 A의 부호를 이용해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지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지 이렇게 생기는지 이렇게 생기는지 총 6가지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X축하고 2점에서 만나는 상태, 아래로 볼록에서 X축하고 1점에서 만나는 상태, 아래로 볼록인데 X축하고 안 만나는 상태, 위로 볼록에서 X축하고 2점에서 만나는 상태, 1점에서 만나는 상태, 안 만나는 상태. 근데 이 파란색은 외울 필요가 없죠. 솔직히 따지면. 왜? 최고참을 다 양수로 만들어버리면 어차피 상황은 이렇게 3가지 상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문제 풀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래로 볼록인 상황을 그려봐 하면 여러분들 이 3가지를 그려내면 돼.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딱 그려낸 상태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자, 2차 함수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2차 함수로 안 풀어. 2차 함수로 분석만 해놓고 진짜 풀이는 다 뭘로 푸냐?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게 됩니다. 결국 2차 부등식은 뭐냐? 보여지는 것만 부등식이지 문제는 함수로 분석을 하고 방정식으로 풀어낼 거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나와서 내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차 방정식의 의미로서 X축과 2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이건 X축과 1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소리는 중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이건 X축과 안 만나고 있다는 소리는 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돼.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상황이야. 딱 그림 이 상황이야. 그럼 뭐 하면 돼? 판별식 D는 0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어떤 문제 풀었는데 딱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이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딱 끝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인지만 정확하게 밝혀내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이해. 더 이상 크다가 아니야. 더 이상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크다가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2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자, 빠르게 한번 해보면 이거죠. 그래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2차 함수는 x절편이 0하고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예요. 0, 4. 정확히 하면 x좌표가 아니 꼭지점의 좌표가 2, 얼마죠? 마이너스 4입니다. 너무 비율 안 맞죠? 그래서 좀 더 내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예요. 자, 눈으로 다 했어요. 아까 눈으로 이 3가지를 다 해서 딱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딱 그렸고 이제 이게 뭐냐?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이 정도의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 이렇게 쫙 긋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위에 있대. 누가? 2차 함수가. 그러면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굳이 말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찾아야 돼요? 이때 x좌표를 찾아서 이때 x값들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은 무슨 점이냐면 이 점들은 교점이죠. 교점. 엄청나게 강조했죠. 고등수학 처음 할 때부터 강조했던 사항. 교점.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누구랑? 요놈이랑 요놈이랑 연립하래요. 그래서 둘이 연립해놓고 보니까 뭐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한 거야. x는 1 또는 3.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네?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작은 부분, 3보다 큰 부분. x가 1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맞니?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똑같은지 알아요? 내가 아까 여기 지웠지만 아까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를 풀라했을 때 이거 해도 이렇게 나왔거든?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키면 이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을 이항 안 시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식을 가지고 요 놈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x축을 비교하는 거고 요 놈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마이너스 3을 비교하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지지만 답은 똑같아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를 꼭 0으로 안 맞춰도 상관없어. 내가 선택적으로 하면 돼. 선택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도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다. 해. 막 이래 나오면 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겠죠. 뭐 알파 뭐 이렇게 나왔다 해봐요. 이렇게 나왔다 하면 0보다 크니까 뭐 이렇게 나왔다 해봐요. 그랬을 때 m을 구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이대로 이 2차 함수랑 놓고 요 놈이 x축하고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겠네.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래 나오겠네. 그렇게 분석을 해도 되고 이 마이너스 m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놓고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m이란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딱 그으면서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그 m을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항상 좌변과 우변을 이 크다라는 것은 이 좌변이 우변보다 위에 있다. 작다라는 것은 아래에 있다. 등호는 만난다. 이렇게만 읽으면 돼요. 함수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만난다. 위에 있거나 만난다. 아래에 있거나 만난다. 더 이상 이게 크다, 작다가 아니란 거예요. 크다, 작다라는 개념에다가 이제는 이걸 위치의 관계까지 우리가 응용을 시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문제 하나도 안 풀고 지금 30분 동안 이걸 열변을 토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걸로 많은 문제를 풀어내겠죠. 상당히 스피드하게 풀어낼 겁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강조를 했으니까. 그럼 1번을 보면 fx가 아래로 불러긴 함수입니다. 이렇게 다른 색으로 다 붙여줄게요. 자, 이게 fx죠. 위로 불러기 gx고. 자, fx랑 gx를 곱했는데 0보다 크대요.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fx랑 gx를 곱했는데 0보다 크려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이겠죠. 둘 다 0보다 크다. 그지? 아니다. 둘 다 0보다 작다. 또는이죠. 이거 또는 요거.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일 때만이 둘이 곱해서 양수란 상황이 나타나겠지? 그럼 이제 이게 뭐야?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이걸 뭐라 불러요? 두 개의 부등식을 이렇게 연결한 것을 연립부등식이라 부르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연립부등식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범위를 구한다. 자, 1번 상황부터 생각해 볼까요? 1번 상황. 1번 fx가 0보다 크대요. 아래로 볼록인 이 fx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디야? A보다 등호 다 없어요. A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크다. 자, 일부러 여기다가 그냥 표현할게요. 이게 fx가 0보다 큰 부분이죠. 이제 여기다가 gx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볼까요? 위로 볼록인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b하고 d 사이죠. 이렇게 되죠. 자, 이게 1번 상황인데 이 1번 상황에서 연립부등식이니까 겹친데 찾아볼까요? 겹친데 어디가 겹치고 있어요? 여러 개가 겹치고 있는 거 아니니? 이 정도? 그죠? 여기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어떻게 읽어? 여기를 0보다 크고 D보다 작다. 0보다 크고 D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0보다 크고 D보다 작다. 또는 자, 또는 왜? 2번 상황이 더 있잖아. 자, 그럼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다니까 이 파란색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데 어디예요? 여기죠.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여기가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gx가 fx보다 아래, 아니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죠. 요렇게랑 요렇게가 g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요거의 공통 부분 색칠해 볼까요? 여기죠. 공통 부분. 공통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그 답은 5번. 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림만 보고 위아래 있다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세인아. 자, 2번은 요놈 봐봐요. 요놈은 뭔가가 돼 있는 놈이야. 요놈은 뭐가 돼 있는 놈입니까? 자, 이놈 ax제곱 x 분배시켜봐요. 그럼 플러스 bx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정리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작거나 같다. mx 플러스 n.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어떤 이차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어떤 놈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분석을 해도 상관없다 했죠. 어차피 똑같은 놈이니까.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를 비교하라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mx 플러스 n이란 직선보다 어디 있으래요? 아래에 있으래요. 그럼 어디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려면 여기 아니야, 여기? 그럼 어떻게 읽어요? 마이너스 2하고 4죠. 근데 는 만나는 거 인정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4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해를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연립부등식이라 했던 거 기억나죠? 앞에 거 두 개를 이용해서 1번 부등식, 뒤에 거 두 개를 이용해서 2번 부등식. 자, 그래서 1번 부등식. 1번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으라거든. 근데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이 지금 fx야.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는 데만 보자고.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죠. 그때 x값이 마이너스 6하고 2잖아. 양 끝이죠. 그래서 1번을 풀면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이제 2번 상황 볼까? 2번 상황. 2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으래. gx가 fx보다 위에. 2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보다 위에 있는데 요렇게죠.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데가 지금 요렇게죠. 요렇게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2번입니다. 지금 이거 딱 문제 눈치껏 딱 보니까 이 점선이 잘못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선이 지금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아요. 이 교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마이너스 지금 아무 터무니없잖아. 점선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림이. 이 교점이 마이너스 2입니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가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때 x값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죠. 그러니까 4, 2.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런 다음에 연립부등식 뭐라 했어요? 이거 두 개 공통범위 찾으라 했죠? 자, 두 개 공통범위 못 찾겠으면 무조건 수직선 그리라 했고 마육, 마이, 2, 3. 자, 여기다가 1번 마이너스 6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여기다가 2번 마이너스 2랑 3 사이. 그런 다음에 공통부분 여기죠. 그래서 답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거의 위치관계만 이용해서 다 답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야. 2차 부등식 이미 아주 옛날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2차 부등식 풀고 싶니?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두 근을 구한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면 양끝값. 5번을 풀어봅시다. 인수분해 근의 공식이라 생각 아니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근을 구하라 했죠. 근을 구하려고 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근의 공식이라도 써야죠. 그래서 x는 짝수 근의 공식 쓸 겁니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2 2 루트 3. 수직선 찍어볼까요? 그래프로 찍어볼까요? 함수 모양으로. 아래로 볼록이죠? 여러 개 된다 소리야.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이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이란 소리죠. 왜 사이값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딜 물어봐요? x축보다 아래쪽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죠. 등호 없으니까 구멍 뚫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봐봐. 어떻게 읽어져요? 사이로 읽어지지?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버리는 거야. 0보다 작으면 사이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보다 작구나. 이 안에 종수가 몇 개 있습니까? 하니까 루트 12가 약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점 얼마겠네? 이거는 1점 얼마겠네? 루트 12가 3점 얼마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점 얼마하고 1점 얼마 사이에 총수 몇 개 있어요? 진짜로?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니까 7개가 있죠. 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넘어갑시다. 여기는 이쪽 유형은. 자, 또 뭐가 등장하냐? 절대값이 등장하네요. 자, 이 절대값이라는 놈 끈질기죠. 방정식 때도 등장하고 함수 때도 등장하고 1차 부등식 때도 등장하고 2차 부등식까지 따라와요. 그렇지만
절대값이 나오면 궁금만 하면 돼요. 나 궁금해. 궁금해 죽겠어. 뭐가? 요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1번 양수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작다 2x 마이너스 2. 왜?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죠. 이항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해를 구해라. 그럼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0보다 어때요? 작죠. 무슨 값?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 4의 값.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죠. 근데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잡아놨어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 잡아놨잖아. 근데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두 개 공통 범위.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죠. 됐어요? 안 끝났어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2번은 이게 음수인 상황이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다가 되네요. 2차 부등식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두 근을 구해라. x제곱 마이너스 9 x는 뿔마 3이죠.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 4의 값. x는 마3보다 크고 3보다 작죠. 그런데 우리가 1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잡아놨네요. 그럼 다시 요거 두 개의 공통범위.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럼 아까 1번 상황과 2번 상황이 있죠? 두 상황은 연립이에요? 또는이에요? 1번에서 풀었던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연립이야? 또는이야? 이건 또는이죠? 요거 또는 요거였으니까 또는은 뭐 하는 거야? 둘이 합치란 거야. 그래서 둘이 합치면 1에서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5. 답은 11. 됐니? 자, 9번 하나 더 풀어볼 건데 9번 기억나니? 9번 기억나니? 네. 내가 절대값 x 이렇게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했는데 방정식에서 민승이 기억난다 했으니까 치환 누구를? 절대값 x를 치환. 그렇죠. 자,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자,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하고 똑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x제곱으로 보이지만 내 눈에는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보이거든? 그러면 뭐냐? 절대값 x가 반복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풀라 했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t에 대한 2차 부등식 4, 1, 마마. t는 1, 4,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 4의 값.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가? t가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t가 뭐였어? 절대값 x잖아. 자, 우리 그럼 이거 풀면 돼요? 그죠? 자, x, 절대값 x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 2하고 4 사이도 되지만 뭐도 되죠? 그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사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풀어지는 거야? 절대값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풀어지지만 x가 음수라면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딱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어떻게 풀어져? 이렇게 풀어지겠죠. 그래서 x는 1하고 4 사이 또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 사이. 따라서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합쳐서 8개. 됐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치환해서 푼 거 아주 잘한 겁니다. 선생님 그럼 꼭 치환해서 풀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그냥 궁금하면 된다 했죠?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 나눠서 풀면 답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방법이 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는 fx가 나왔는데 fx의 식을 줬어요. 자, 이걸 보고 뭐 하라는 소리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배우면서 이 정도 조건을 주면 fx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fx를 구해내란 소리야. 자,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누가 보이냐면 x절편이 보여야 돼요. 왜?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거든. 그 말은 이 fx를 인수분해하면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a라 써놓고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8로 나오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됐어요. 선생님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래서 이 점을 준 거잖아. 0,4를 지나게 해라. 0,4를 지나게 해라. 이 소리가 뭐야? 여기다가 x에다 0을 집어넣고 그러면 y가 4가 나온다는 소리죠? 빵빵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6a가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됐니? 그래서 fx를 완성을 시켰더니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 이렇게 생긴 놈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3 x 플러스 4 이게 fx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크다 마이너스 4분의 11을 한 다음에 이걸 풀래요. 자, 아까 내가 여기서 막 상수 넘기고 막 이런 것 모습 보여줬는데 가장 2차 부등식을 쉽게 푸는 방법이 뭔지 아니?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가장 쉬워요. 따지고 보면. 항상 여기는 0인 게 가장 좋아. 왜? x축인 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 말은 마이너스 4분의 12를 이항시키면 되죠. 근데 그러기 전에 분수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먼저 곱합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 넘어왔다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1은 0보다 작다가 되죠. 마이너스 4를 곱했어요. 일부러. 왜? 아래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27이겠네요. 그죠? 자, 이제 뭐 하면 돼?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두 근을 구하자. 그래서 두 근을 구했더니 9하고 마이너스 3 나오네요. 0보다 작잖아. 무슨 값? 4값. 이제 한 번 정도 말해줄 때가 됐다 이제. 제발. 그래서 알파 베타 나오고 베타에서 알파 빼라 했으니까 답은 12. 자, 되죠? 그러면 이쪽 문제 다 풀 수 있겠지 뭐. 식이 다 나왔으니까. 그럼 바로 15번으로 가볼까요? 아니네, 14번 있네요. 14번으로 가볼까요? 자, 14번. 우리 월요일날 했던 거 기억나요? 부등식의 해는 결국 방정식을 통해서 구하니까 부등식에서 해가 주어지면 그냥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대입해버리자 했지? 그건 1차 부등식이고. 자, 2차 부등식에서도 봐봐요. 어찌됐든 요놈을 풀어서 이런 해가 나오려면
결국 어떤 과정을 거쳤을 거냐면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야. ax제곱 플러스 4분의 bx 마이너스 3은 0이라 놓고 요놈 해를 여러분들이 구했을 거야. 그래서 요놈 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3분의 4가 나왔겠죠? 근데 0보다 작으니까 내가 뭐라고 읽으라 했겠니? 사이값으로 읽으라 했겠지. 그러니까 사이값으로 읽어진 것 뿐이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주어진 거 아니니? 그죠? 네.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졌어요. 뭐 하란 소리야? 근계수. 두 근의 합. 12로 통분되니까 3 곱하고 4 곱하고 15네요. 약분하니까 4분의 5네요.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a분의 4분의 b랑 같아야 되죠? 그 말은 마이너스 4a분의 b랑 같아야 되죠. 4분의 5가 마이너스 4a분의 b랑 같아야 돼요. 아직은 a가 뭔지 b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두 근의 곱을 한번 봐볼까요? 둘이 곱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네요. 이건 뭐랑 같아야 돼요?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3하고 같아야 되죠? 둘 다 마마니까 뿔뿔 고치고 크로스 지구방위 돼. 크로스 지구방위 돼. 그래서 a는 9죠. a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4분의 5가 마이너스 36분의 b랑 같아야 되죠? 다시 한번 크로스 지구방위 돼. 무슨 뜻인지 모르죠? 나만의 그냥 약속이에요. 크로스 할 때마다 항상 크로스 지구방위 돼. 나 혼자 하는 말이에요. 4b는 마이너스 180, b는 마이너스 45. 아니니? 그럼 답 안 나온니? 내가 뭐 잘못했지? 어? 나의 암산이 틀리다니. 이런. 16에다가. 오? 그러네요. 그럼 이거 뭐야? 그것도 안 됐네? 약분도? 이래 되죠? A는 맞지? A는 안 틀렸죠? 네. 그럼 다시 A가 9니까 12분의 13이 마이너스 36분의 B랑 같아야 되죠? A는 안 틀렸으니까. 자, 이번엔 크로스 안 하고 장난 안 치고 10이니까 3 곱합시다. 그럼 36분의 39죠. 36, 36 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39. 둘이 덜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0. 자, 결국 2차 부등식에서도 해가 주어지면 결국은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구나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문제였고. 자, 이제 15번. 계속해서 해가 주어진 경우를 볼 건데 특이한 케이스가 생겼어요. 15번.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범위로 안 나오고 딱 마이너스 2로 딱 고정돼 버렸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 이 함수 아래로 볼록인 함수예요? 위로 볼록인 함수예요? 이 함수 아래로 볼록인 함수죠?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 모양 몇 가지 나온다 했어요? 3가지 나온다 했죠? 자, 3가지 중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3가지 상황을 다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죠?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X축 0이니까 X축 맞죠? 지금 어디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니까 어디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작다면 어디를 물어보는 거야?
아래쪽이죠. 지금 이 첫 번째 그림 보면 이 아래쪽에 솔직히 이 안에 마이너스 2 하나만 있겠니? 아니죠. 그럼 이거 탈락.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아예 하나도 없죠? 탈락. 선생님, 가운데 그림도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맞아. 그럼 탈락?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작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같다도 있었지. 그 말은 뭐야? 만나도 되지.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아래는 없지만 만나고 있는 점은 딱 하나 있죠. 이게 뭐였단 소리야? 이게 마이너스 2였단 소리죠. 아, 이런 형태구나. 자, 이런 형태.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형태. 무슨 형태예요? 2차 방정식이. 무슨 꼴이에요? 완전 제곱식 꼴이죠. 완전 제곱식 꼴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 해가 마이너스 2 하나지. 그 말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러니까 a도 4, b도 4. 여러분도 살 거예요? 나는 살 건데. a도 사고 b도 샀는데 여러분도 안 사니? 넘어가고 이해 못했으면 넘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a에다 4 집어넣고 b에다 4 집어넣으면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대요. 자, 2차 부등식 3, 1 얼마예요? 3, 5, 3, 5, 5, 3 곱불마 맞불. 그러니까 x는 3분의 5 또는 마3 인데 0보다 작죠? 무슨 값?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작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정수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다 더하라 했으므로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오면 됩니다. 되죠? 오늘까지 쉬는 시간 안 주면 뭘 할 거죠? 자, 그러면 5분만 쉽시다.